마케디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달릴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의 하락은 국내 증시의 하락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매물이 나오면서 제한적으로 이제 자동차 업종으로 수급이 쏠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4월 2일 상호 관세 시 자동차 업종은 좀 제외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작용을 해줬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할까요? 쭉 저희 마케디노와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오늘도 저희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 최종 위너 종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제대로 흘러가는 중인지 이제 저희가 상담까지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동글동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짧은 사연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세밀하게 전략 잡아 드릴 거고요. 나는 채팅창이 좀 빨라서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똑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짧은 사연 남겨주시면 우리 파트너님께서 세밀하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도 이제 월요일 밤 10시 여러분들의 시간을 책임지기 위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3월 마지막 주가 되면서 이제 다음 주 되면 상호관세가 나오고 공매도도 시작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감사보고서 공포감도 좀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 좀 심란하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 딱 집중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급 이슈 추세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만 공략하면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편안하게 지금 1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전략 잘 짜서 드디어 이제 봄바람이 이제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봄을 여러분들 계좌에 그대로 안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편안하게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봄총각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나도 좋은 종목들 선별해서 이 따뜻한 봄을 보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공부해 보실 수 있는 링크 하나 뜹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선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딱 3글자 보내주시면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종목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S 종목인데요.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흐름 좀 괜찮았습니다. FDA 3수생 HLB가 다행히도 또 굉장히 빠르게 올라와 주기도 했고 몸집이 큰 종목들도 반등에 성공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6일자로도 위너 종목이었고 2월 6일자로도 위너 종목이었는데요. 57.41% 상승 흐름을 가지고 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파트너님께서 어떻게 좀 생각하실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여러 종목들이 이제 급등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HLB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유한양이나 아니면은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이제 유럽 폐암학회에서 또 초록을 발표해서 또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주 지금 시장이 좀 어렵다 싶을 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기대기 좋은 섹터가 아닌가 싶어요. 지수하고 상관없고 개별 성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쪽에 성장성이 기대감을 많이 모으실 텐데요. 삼천단제약이 원래 우리 이제 안구 건조증에 해당되는 안약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별명이 이제 뭐 한 6천 원 정도일 때 3만 원까지 갈 수 있다 해서 3만 당 제약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3만 당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뭐 조금 더 올라가서 한 50% 올라가면은 이제 3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뭐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57%라는 놀라운 수익률 이후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뭐 차트로 간단하게 보여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급등 흐름 이후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횡보를 보이면서 여기서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요 네모칸 보시면은 아 이렇게 박스권에 쌓여 있구나라는 거 눈으로 확인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만 원 구간 이 구간만 올라가면은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 20만 원 구간 여러분들 이제 올라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또 멋지게 또 한번 이제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신고가까지도 기대하고 있고 이제 새로운 이제 알리아 바이오시밀러 쪽도 진출을 해서 이제 뭐 유럽이랑 계속 계약을 맺으면서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시장에 또 눈을 떴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천전자 그동안 좀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횡보 구간을 기다리셨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다시 한번 날아오를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건 20만 원을 거래대금 실어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 구간까지 넘어가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요. 23만 원대에 이제 기존의 역사상 최고가가 있는데 이 구간 20만 원만 넘어가는 지나가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신고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을 넘어서는 순간 이제 물린 사람, 손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모두가 수익을 보는 박수 칠 수 있는 구간이 오는 거니까 그 구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삼천당자 20만 원 돌파 여부 잘 확인해 보시고요. 이 구간에서 이제 돌파할 때 뭐 거래대금이 만족스럽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항상 밴드 교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저와 이 돌파에 대한 관점을 교육하시고 이제 교육받아 보시고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단에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을 조금 더 정확하게 깊게 읽어내기 위해서 파트너님께서 수급, 이슈, 추세 세 가지로 나눠서 가지고 오셨다라고 봤는데요. 수급부터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관이 달라졌어요. 네. 우리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동안 뭐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네. 연기금 같은 경우도 또 기관 중에 가장 큰 축 아니겠습니까? 연기금이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었어요. 특히 코로나 때부터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네. 기관은 이제 개인 투자의 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기관이 또 이제 그래도 모든 종목을 다 매도하는 건 아니겠죠. 네. 우리 기관이 정말 다른 모습으로 사랑하는 종목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일지 너무 궁금한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KB금융, 실리콘2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주 좋은 네.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네. 이렇게 부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완성차까지도 쭉 오늘은 좀 좋은 모습 그나마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동안 좀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관세 얘기 나오면서 4월 네. 1일부터 이제 자동차 관세 계속 나오고 했었는데 저는 뭐 작년부터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메타플랜트 이제 가동이 되면서 이제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이제 부품주들도 이제 같이 벤더사들은 같이 옮겨갔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하는 뭐 양의 최소한 7, 80% 정도는 미국에서 이제 다 충당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판매량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꽤나 많이 이제 벗어난 이제 업종이 아닌가 싶다라고도 많이 말씀드렸고 미국에 이제 GM이라는 회사가 있죠. 미국의 이제 3대 자동차 회사 중에서 또 뭐 가장 유명한 회사 중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GM 같은 경우 한국에 지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 GM 여러분들도 뭐 잘 알고 계실 텐데 주변에 보시면은 쉐보레라는 마크 달려있는 차 저는 보기가 참 힘든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이 자동차를 생산해서 한국에서 생산을 하는데 90%가 미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이제 일부 타격을 입을 수 있겠지만 뭐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한국 GM 같은 경우는 미국의 관세를 맞는다라고 하면은 90%에 대한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비를 좀 많이 한다. 미국은 이제 로비가 이제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로비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로비스트들이 이제
과거 IRA 때도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이제 기업 이제 현대차 그룹을 견제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상호 관세에서 이제 좀 제외되는 이런 현상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가장 이제 뭐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움직임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뛰어난 섹터가 어디입니까 하면 다 자동차 업종, 자동차 부품주 이쪽 뽑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관이 또 오늘 뭐 가장 많이 매수하고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밖에 없는, 제가 소개해 드리기 싫어도 가져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사실 싫다가 아니라 저는 이 종목들이 앞으로도 많이 움직일 수 있고 밸류업 관련 쪽에서도 현대차 그룹은 이제 열심히 이제 여러분들께 환원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조금 미비할 수는 있지만 다 어떻게 첫 술에 다 만족을 하겠습니까? 서서히 이제 계속 늘려가고 있다라는 거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땐 자동차 업종 쪽으로 여러분들이 한 종목 정도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아놓고 중장기적으로 좀 볼만하지 않겠느냐. 4월 2일 날 뭐 상호관세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보고 나서 들어가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쭉 관심을 가져도 되는 이 현대차가 위너 종목이 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한테 뺏겼던 이 시가총액 10위 자리를 다시 찾지 않았습니까? 네네. 요거는 좀 어떤 이슈 있나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밸류업 얘기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밸류업 하면은 은행주예요. 제가 과거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나와 있는 이제 은행주는 한국의 은행주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금융지수는 그렇게 저렴했기 때문에 밸류업 정책이 시작되면서부터가 이제 제대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배당을 워낙 많이 안 주고 환원 정책이 워낙 뭐 미비했기 때문에 이제 뭐 비중적으로 조금 덜 가져가는데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70%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뭐 관심 가질 이런 상황도 열리고 있으니까 금융지주사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가장 대장이라서 말씀드렸고 오늘 또 수급적으로 뭐 가장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니까 밸류업이 다시 살아나야지 코스피도 살아나는데 좀 편안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밸류업 관련주도 이제 슬슬 한번 이제 관심 가져보면서 한 번엔 아니더라도 한 주 한 주 이제 모아갈 만한 타이밍이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KB금융이 위너 종목이 될지도 봐야겠네요. 실리콘2는 네. 일단은 기관들이 뭐 한 3거래일 내내 사주고 있는데 요거는 또 어떤 이슈 있어요? 실리콘투는 뭐 이슈라기보다는 그동안 네. 계속 좋았는데 못 올라가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보다 뭐 잘 아시겠지만 화장품 유통 쪽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 이제 뻗어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동안도 계속 좋았었는데 아직까지 뭐 움직이지 못했다. 뭐 리스크라고 치면은 유통을 하는데 이제 아마존에서도 이제 직접 이제 화장품을 유통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영향력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마존에서 1차로 걸러내고 나서 이제 검증된 이런 화장품 기업들만 이제 유통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리스크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이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서 결과를 이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그렇게 리스크 쪽을 너무 뭐 비중 있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뭐 42억 7,900만 원 매수하면서 이제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두 번째로 가장 뭐 많이 매수한 종목인데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뭐 한알령 해제나 이런 부분도 같이 뭐 엮여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실리콘2까지 뭐 이 오늘 코스피 쪽이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코스닥도 못지 않았다. 그런 종목이 충분히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듣고 보니까 제 눈에는 또 다 좋아 보이네요. 여기 네. 수급에서는 위너 종목이 뭔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 네. 좋은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일단은 뭐 오늘 자동차 이슈가 있었으니까 현대차? 네. 현대차. 네. 맞습니다. 현대차 정말 좋은 선택인데 네. 저도 진짜로 힘들었는데 그래도 KB금융 옷을 입었으니까 그럼 KB금융? 오늘 패션이 또 그러네요. 뭔가요? 오늘은 이제 좀 작고 탄력적인 종목으로 해서 이제 실리콘2를 오늘은 선택을 했는데 네, 사실 빗나갔네요. 어떤 종목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오늘은. 알겠습니다. 네. 실리콘2까지 이제 위너 종목으로 잡아주셨는데 최종 위너 종목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슈는 어떤 거 가지고 오셨는지 열어볼게요.
트럼프도 못 막아. 우리 트쪽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트럼프도 못 막는다. 네. 어떤 이슈일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의 이제 관세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관세 네. 무풍지대라는 말이 또 요즘 맞아요, 돌고 맞아요. 있죠. 네. 그래서 관세 영향력을 덜 받거나 안 받거나 뭐 아니면은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거나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우려감 갖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네. 이쪽으로 해서 제가 이슈를 선택을 했습니다. 무풍지대에 있는 아이들로. 네네. 어떤 종목들일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YG엔터, 하나오션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네. 현대모비스는 뭐 개별적인 이슈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자동차 이슈에 그냥 같이 네.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또 지주사격인 회사이기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오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현대차보다 더 좋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네네. 볼 때는.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그냥 편안하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도 좋고 지금 움직임도 좋고 오늘 이제 돌파해주는 이런 모습까지도 좋아가지고 뭐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나. 상호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외된다라고 하면 뭐 가장 뭐 베스트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이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현대모비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계속해서 봐주시고 계신데 아까 전에 이제 네. 신고가라고 누가 적어주셨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위너 종목이 될 수 있을지 보면 좋을 것 같고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연히 이제 한한령 해제 이슈로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이거는 네. 또 다른 이슈 있나요? 눈치 안 보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워낙 공부를 많이 네. 하고 준비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제가 뭐만 갖고 오면 척하면 척하고 바로 알아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한한령 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아무리 뭐라고 해봐야 중국이 우리나라 손을 잡겠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뭐 이제 뭐 거절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엔터 사업이나 뭐 콘텐츠 사업이나 뭐 아니면 그 외 뭐 조금 전에 설명됐던 화장품 업종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굉장히 오늘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중국의 의존도가 높으면 또 안 되겠지만 과거에 뭐 화장품주들 이제 뭐 굉장히 어려워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의존도는 적당히 해야겠지만 그래도 뭐 의존을 과하게 하지 않으면서 적절히 이제 중립적으로 지키면서 우리가 뭐 작년에 이런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 콘텐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분들 이제 몸값이 올라가서 어렵다라고 하는데 중국에 판매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은 한 번에 해결이 된다. 그리고 아이돌 가수분들도 중국에서 음반 판매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죠. 그래서 거의 뭐 글로벌 기업처럼 활동하는 이런 걸그룹인데 그 뭐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제 또 월드 투어도 돈다라고 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한번 멋지게 또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완전체 저도 또 기대해 보고 있다 보니까 YG 엔터테인먼트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YG엔터가 또 위너 종목이 될 수 있을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오션 일단 제가 4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굉장히 이렇게 낙폭이 컸던 네. 종목들이 다시 빠르게 올라와 주었던 것 같아요. HLB도 네. 그렇고 하나 관련도 그렇고 네. 하나오션은 또 어떤 이슈 있을까요? 하나오션이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슈가 뭐 매일매일 터지는 느낌이라서 뭐 깔끔하게 정리해 달란 거죠. 네, 매일매일 터지는 느낌인데 그냥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슈퍼사이클, LNG 슈퍼사이클 탔고 미국에서 원하고 미국의 MRO 사업까지도 원하고 그러면은 모든 시선이 다 하나오션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하나오션도 이제 하나그룹에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거고 하나 엔진도 HDSD 엔진을 인수한 거고 이제 다 이제 M&A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죠. 필리조 선소도 그렇고 호주 쪽도 그렇고 계속 적극적으로 이제 조선 쪽을 이제 키우고 있다 보니까 육해공을 넘나드는 이런 이제 하나그룹의 핵심 기업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트럼프가 오히려 좋아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못 막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어서 오세요 하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조금 밀리면은 아이고 이제 또 싸게 주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앤세일 구간인지. 일단은 이슈에서는 어떤 종목을 위너로 해주셨을까요? 네, 여기 또 맞춰보라는 눈빛인데요?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네. 맨날 제가 이제 맞춰보세요 하니까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그 깔끔하게 자동차 업종에서 하나 가져가야 될 것 같아서 현대모비스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슈 위너 종목인 현대모비스가 최종 위너 종목 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는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는지 열어보겠습니다.
고진감래, 고생 끝 행복 시작으로 가지고 오셨네요. 네. 봄도 왔고, 네네. 제가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아하. 근데 오늘은 진짜 따뜻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진짜 반팔 입고 돌아다닐 정도의 네. 그런 깜짝 날씨. 놀랐습니다. 네,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여러분들도 행복할 네. 그럴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일지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시청자분들도 힘들게 했던 종목이 아닐까 그러면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하이텍, 콘텐츠리 중앙, TLB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일단은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떤 이슈로 좀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딱 보시면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종목들은 다 자동차 업종입니다. 네. 한줄 기차 세우신 거예요? 네, 한 줄로 그냥 쭉 줄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느낌이 오셨을 텐데요. 부품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 과거부터 현대차에 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5,500원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 오늘 그려내면서 거의 11% 상승을 했는데요. 화신과 함께 오늘 움직임 제일 좋았던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부품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 보통 선발대로 나간다라고 하면요. 부품주 중에서 성우 하이텍, 화신, SL 이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또 다행히 또 여러분들 기대에 맞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움직이고 나서 이제 중간에 따라오거나 아예 뒤에 따라오거나 해서 후발주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항상 이렇게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시면은 편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항까지도 돌파했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차트적으로도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런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위너 종목인지 이런 부분들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하나하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우 하이텍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4시에도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는 하잖아요. 글로벌 텍스프리. 네네. 이제 관세 무풍 지대에도 들어가는 종목이죠. 네, 여행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여행 좋아하십니까? 저요 여행이요. 네네. 여행을 좋아하는데 네. 제가 예전에 네. 비행소녀였었기 때문에 네네. 여행을 안 간 지 오래됐습니다. 일로 가다 보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일로 가는 거랑 또 다르긴 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안 간 지 한 3년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3년이요? 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여행을 못 갔는데 그렇지만 주변에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워라벨이란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네.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4,500원 돌파하면서 또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그렇습니다. 성우 하이텍이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텍스프리는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갭상승으로 양봉을 만들었는데 이 종목은 지금은 추격하기보다는 이제 5,000원 부근에 와 있으니까 돌파한 다음에 매수하시거나 아니면은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신 추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가격, 원하는 가격이 온다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어디서 매수를 하라는 거냐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이런 종목들은 5,000원 구간이고 4,500원 돌파에 좋아졌으니까 중심 가격 이하에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4,500원과 이제 5,000원의 사이에 있는 이 구간 4,750원 이하에서만 천천히 매집해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5,000원을 또 강하게 돌파한 다음에 매수하는 것도 이제 속도감 쪽에서는 좀 빨라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 왔다. 추세가 만들어지는 구간이 왔다. 그동안 너무나도 힘들었던 이제 여행 관련주들 이제 슬슬 이제 숨통이 좀 트이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가 또 위너 종목이 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T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캠 네. 관련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또 이슈 있을까요? 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TLB 같은 경우는 지금 소캠 같은 경우는 GTC 2025에서 또 한번 또 멋있게 또 날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마이크론에서 우리가 먼저 양산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삼성전자랑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늦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마이크론은 미국에 있는 기업이니까 엔비디아가 가장 먼저 이제
같이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3위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못 미치는 구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술력에서 그만큼 좀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삼성이랑 SK하이닉스가 뭐 뒤처졌느냐 위기냐라고 보면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출시하고 어떤 뭐 구간에서 양산을 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에서 또 소캠 쪽으로 해서 기판 쪽, 심텍, TLB 이쪽은 항상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셔야 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 흐름을 그대로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정고점 돌파하고 이제 거래대금까지도 실어주면서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추세를 또 새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은 TLB 좀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기다리게 한 종목들로 가지고 와주셨는데 이 중에서는 위너 종목이 어떤 건가요? 자, 이 중에서는 자, 네. 위너 종목은 자, 맞춰보시죠. 일단 저한테 여행으로도 또 질문을 주고 네. 하셨고 거기다가 관세 무풍지대를 우리가 이슈에서 보고 왔으니까 네. 글로벌 텍스프리? 아, 좋은 종목입니다. 저 정말 좋아하는 네. 종목인데 오늘만큼은 TLB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제 정답률이 좋지가 않네요.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자동차나 그리고 이제 한알령 해제 쪽 하나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 하나 이런 식으로 그냥 고른 거라서 네. 고르신 종목들이 정말로 타당한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실리콘2, 현대모비스, TLB를 좀 위너 종목으로 잡아주셨는데 이 중에서는 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좋아 보이는데 네. 도대체 뭐가 최종 위너 종목일까? 아, 최종 인어 종목이 어떤 네. 종목일까? 네, 힌트 좀 주시죠. 예, 다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힌트가 제일 어렵죠, 근데. 네, 맞습니다. 다들 파트너님들이 네.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네. 사실 종목을 선정해 주시는 거는 그래도 딱딱딱 눈에 보이시는 것 같은데 네. 힌트를 주시는 걸 제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줘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야구 시즌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아, 그쵸.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경기를 봤는데 12대 1로 이제 승리한 이런 팀이 네. 있더라고요. 서울 네. 팀이고요. 네. 제가 그동안 이제 90년 창단했을 때부터 이제 뭐 제가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너무 어릴 때라서 저도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네. 어르신들이 팬클럽을 가입해 주셔서 한 8년 동안 활동했던 네. 팀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저도 이제 야구장도 많이 가고 했었는데 예, 그 팀의 뭐 이름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저는 서울 사람이니까요. 네. 이렇게까지 힌트를 드리면은 야구 조금 아시는 분들은 바로 떠오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최종 위너 종목 어떤 걸지 함께 고민하시면서 끝까지 저희와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우리 파트너님과 만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종목으로 힘을 얻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종목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종목 상담 코너를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 종목이 제대로 가고 있나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시면은 하단에 방법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고 딱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동글동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우리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명이랑 매수가, 비중, 사연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 바로바로 봐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채팅창이 좀 빨라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짧은 사연까지 남겨주시면은 파트너님께서 세밀하게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 주시고 계시고요. 이 시간 관계상 더 못 봐드리는 종목도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세밀하게 영상을 제작하셔서 공부방에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공부방에도 들어오셔서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볼게요. 앱클론을 여쭤보셨고요. 이제 매수가는 13,000원. 비중이 좀 크십니다. 30%나 들고 계세요. 공시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오를 희망 없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앱클론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앱클론.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공시가 뜬 게 그런 겁니다.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 아니겠습니까? 이제 자꾸 기간을 넘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의견 거절 나오는 경우에 보통 넘기는 쪽이 많습니다. 거절이나 제한이 나오면 그럼 거래 정지되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로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감사 보고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해소가 좀 되는 건데 문제는 그거예요. 매출액을 맞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관리 종목으로는 좀 넘어갔는데 이 부분은 이제 상반기에 잘 해결을 해가지고 해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내려와 있는 구간에서는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 종목이 또 영향을 받은 게 그 감사 보고서 이제 지연되는 거 이 부분에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요. 과거부터 이 종목의 별명이 제2의 HLB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HLB가 최근에 이제 뭐 승인을 또 바로 받지 못하고 또 이제 지연되는 바람에 그런 심리적인 영향도 좀 같이 받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같이 이렇게 뭐 엮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너무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요. 대신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차트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13,000원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가격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뭐 나쁘지 않은 구간에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충분히 이제 관심 가져볼 만한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이 구간 이탈한 다음에 사실 회복될 줄 알았는데 이런 뭐 감사보고서 이슈 이런 공시 이슈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는 거 이 부분은 이제 기업 자체에서 좀 극복해야 되는 거고 원래 하지 않았어야 되는 나오지 않았어야 되는 부분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청자분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좀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쉬운 점은 이거예요. 비중이 30% 된다라는 거예요. 앱클론은 비중을 30%까지 그냥 무작정 실기에는 그 조금 작은 종목이고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는 종목이죠. 임상 3상 성공해가지고 신약 허가 신청을 하거나 이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단클론 항체 같은 경우도 미국의 FDA에서 이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고 하는 등 이런 좋은 소식들은 있는데 이 뭐 그 바이오 벤처 기업들의 약점이 이거예요. HLB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신약이 허가를 받은 게 없습니다. 중국이나 이런 데는 가능한데 이제 글로벌 신약으로 허가를 받은 건 아직 없단 말이에요. 이번에 받아야지 드디어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매출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R&D 비용만 이제 너무나도 많이 이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라이선스 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건데 기술력은 좋다라고 하고 미래 기술이다라고 하고 이제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약에 이게 한 10에서 15%
50%였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아래 꼬리 달고 이제 저점 매수 때 들어오는 거 확인됐고 감사 보고서 제출한 것까지 확인됐다라고 하면 내일쯤부터 해서 천천히 조금 이제 수익금이 날 때마다 추가로 이제 한 종목 매도하면 수익금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종목 매도한 금액에서 수익금에서만 이 종목을 이제 추가해서 이제 단가가 좀 이제 낮아지고 13,000원 가면은 아마 기존 본전 가면은 이제 밑에서 산 정도는 이제 정리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면서 나머지 최초 물량만 가져가면 좋을 텐데 30%면은 사실 추가 매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종목에다가 더 매수를 해서 50% 이상 담는 거는 너무 무리한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보유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부분을 에콜론이 잘 현명하게 슬기롭게 해결한다라고 하면은 13,000원 구간 오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물린 종목은 본전 오면 절반 매도한다라는 주식시장 격언이 있는데 이 12,500원에서 13,000원 사이 정도 가면은 절반 정도 정리해서 15% 정도만 들고 좀 가시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요. 지금 너무 이제 염려가 크실 만한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도 좀 해소가 되는 뭐 최악의 경우는 아니다라고 보면서 해소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거 조금 더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수익 나면은 그 부분만 이제 뭐 이제 비중 적으신 분들은 더 채워보시고 만약에 지금 뭐 시청자분처럼 30% 이렇게 비중이 크다 하면은 그냥 보유한 이 보유 비중만 가지고 올라가서 본전 부근 가면은 약간 손실은 좀 감수하시고 12,500에서 13,000원 구간 되면 한 절반 정리한다라고 보시면은 오히려 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파트너님께서 앱클론 종목 고민 들어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이렇게 30%의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 이 종목 고민은 더 비중이 좀 크십니다. 다음 종목 고민 볼게요. HJ 중공업을 좀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매수가가 8,400원이시고요. 비중이 50%나 되십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비중이 아무래도 크시다 보니까 좀 힘드실 것 같아요. 파트너님께서는 HJ 중공업 어떻게 좀 보실까요?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선의 바람을 타고 같이 좀 움직이는 이런 뭐 모양이고 최근에 또 MRO 사업 진출한다라고 하죠. 미국에서 이제 MRO 쪽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하나오션하고 이제 뭐 현대중공업 쪽 계열에서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같이 우리도 진출하겠다라고 이제 손잡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HJ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이제 매수가랑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HJ중공업이 8,400원에 이제 비중을 50%나 매수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오션이라고 하면 50%좀 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제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보다는 조금은 이제 비중이 작아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 20%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좋았을 텐데 50%라는 비중이 아쉽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8,400원보다는 제가 과거에 이렇게 알려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종목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기존에 이렇게 박스권 그리던 구간 있죠. 제가 이거 방금 그렸습니다. 6,000원에서 7,500원까지 해서 이렇게 1,500원 단위로 작은 박스권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 그 다음 박스도 1,500원 혹은 1,500원 넘어간 그 9,000원에서의 1,500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1,500원까지. 그러면은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눌림은 이제 다음 저항 돌파한 구간이 이제 7,500원 구간까지 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살짝 이탈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회복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트랩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함정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매수가를 8,400원으로 잡으셨다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6,000원에서 7,500원 돌파하면 7,500원이 지지선이 되는 거죠. 그럼 7,500원하고 이 9,000원하고 이 사이에 절반 되는 가격에 선을 하나 그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8,250원 정도 되는 구간이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절반 되는 구간에 선을 하나 그어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4분의 1 되는 지점에서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아래로 내가 이제 손절을 이제 한 칸 정도 손절을 볼 수 있는데 위로는 3칸이나 남아 있죠. 1대 3이 됩니다. 손절이 1이라고 하면은 수익은 3이 나오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 3, 기대 손실률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중을 짜셔야 돼요. 최소 내가 1,000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손절을 감수하고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최소 2,500원 이상을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8,400원이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적으로 조금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구간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6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인데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뭐 거의 한 900원 정도의 이제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매수 타이밍이 좀 아쉽다라는 거. 그리고 비중은 이제 종목마다 이제 안정적인 종목이면 비중을 좀 많이 실으시고 조금 불안정한 종목 그리고 시총이 좀 작은 종목이다 싶으면은 비중을 좀 덜 가져가는 이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간 정도는 되기 때문에 20%좀 많이 가져가면 30%요 사이 정도까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 종목 움직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는 부분을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시겠죠. 제가 볼 때는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차례 멋지게 양봉 세워주고 나서 절반 이하로 이렇게 3분의 1 지점 조금 안 되는 지점까지 한 60% 되돌림이 나왔는데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만약에 7,500원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7,500에서 9,000원 사이에 박스권 그릴 수 있고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사이클을 탔기 때문에 지금 뭐 9,000원 넘어서 10,000원 단위로 넘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이 너무 크니까 9,000원 부근 가면은 절반 줄이고 절반만 들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물량을 계속 이제 실어주고 가지고 이 뭐 매물 소화 같은 경우는 다 해결이 돼 있는 구간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고민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말씀을 좀 주셨고요. 매수가는 22,800원,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지인분이 4만 원까지 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샀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인분 말처럼 4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인분이 4만 원까지 간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지인분한테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제 뭐 하는 기업이냐라고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왜 4만 원을 가야 되느냐? 그 근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 종목을 제가 10월 달부터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려서 이미 큰 수익이 한번 난 다음에 휴식 구간에 취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볼만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는데 이 기업이 코난 보이스라고 해서 음성 AI 쪽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밀리의 서재나 이런 뭐 저도 이제 이 어플을 사용을 하는데 뭐 이 상장 종목이기도 하죠. 밀리의 서재 독서 어플인데 책을 읽어주는 기능도 있고 하죠. 해서 이제 보이스 쪽으로 굉장히 좀 이제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국방부랑 계속 연합해가지고 같이 이제 MOU를 맺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사 시스템 같은 경우도 코난 테크놀로지가 좀 AI 시스템으로 좀 담당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드론이라든가 무인 항공기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진출을 해가지고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가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이제 국방부에 좀 기여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시장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한다라고 하면 그 중에 또 한 축이 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점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다라는 게 약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쪽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인데 다른 AI 기업 제가 보통 이제 같이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이스트소프트라든지 아니면은 폴라리스 그룹주 같은 경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해외로 뻗어나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외형 성장이라도 가파르게 되는데 너무 국내에만 있다. 물론 이제 국채과제나 이런 거를 받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업인 건 맞아요. 그래서 국내인데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도 기술력을 조금 해외 쪽으로 좀 돌리면서 뻗어나가면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외까지 진출하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4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제한적인 상승 보면서 얼마까지 가느냐는 굳이 이제 뭐 4만 원이다, 5만 원이다, 뭐 3만 원이다 제한을 두기보다는 추세를 보면서 추세가 꺾일 때까지 그냥 들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4만 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갈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바로 위에 있는 뭐 28,000원에서 3만 원 사이 이 구간부터 돌파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차트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바닥권에서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와서 지금 2만 원 구간 쪽에 지금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충분히 뭐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고 위에 뭐 28,0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죠. 그리고 24,000원 구간을 제 중간 저항으로 여긴다라고 보면은 이 종목을
4,000원 구간으로 지금 올리면서 보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8,0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3만 원 구간 가는데 3만 원 구간만 가면은 4만 원 이제 코앞이 되겠죠. 28,000원 넘어서 32,000원, 31,000원, 4만 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종목을 볼 때 위에 저항선 이제 올리면서 잘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반등 나면 24,000원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한데 요 24,000원 전후 구간에서 넘어가야지 위쪽 박스권에서 이렇게 위에서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아래쪽에서 놀면 아래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4,000원을 회복하고 위에서 노는 이런 그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4만 원까지 가는 부분, 이 부분은 28,000원만 넘어가면은 볼 수 있는 그림이니까 1차적으로 28,000원 넘어가느냐 이 구간 보시고 24,000원 넘어가면은 뭐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올해는 AI 쪽이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요소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4만 원은 한 번에 보기엔 너무 높은 가격이니까 일단 28,000원 가면은 이제 비중 조절을 조금 하시면서 이제 돌파하는 여부를 보고 돌파하면 그때 재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우리 코난 테크놀로지까지 좀 봐주셨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아쉽게도 종목 상담은 마무리를 좀 지어야지 될 것 같고요. 내 종목을 아직 안 봐줬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이재선 파트너님께서 이 종목 고민 남겨주셨던 것들 영상을 제작하셔서 공부방에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QR코드가 좀 잘 안 떠요.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딱 보내주시면은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내 종목 고민까지도 마지막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액 역시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홍보 수단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자 최종 위너를 밝힐 시간입니다. 함께 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실리콘2 왠가요? 자, 실리콘2. 여러분들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뭐 K뷰티 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너무나도 이제 뻗어 나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 워낙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불모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품만 가면은 뭐 마스크팩 뭐 다 매진됐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했었는데 이제 중국도 이제 뭐 저가형 쪽으로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애국주의 쪽이 계속 이제 올라오고 하면서 자국 이제 상품을 많이 이제 쓰기 시작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트가 어떻게 글로벌로 뻗어나가느냐? 이 화장품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또 유럽 쪽으로까지 계속 뻗어나가고 미국 시장의 선풍적인 인기, 일본 시장에도 선풍적인 인기를 계속 끌고 있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K 이제 문화가 계속 뻗어나가는데 음식, 뭐 엔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뷰티까지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되는 것 같아요. K만 붙으면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익숙해지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관 뭐 수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 지금 3월 기관 수급 중에서 보면 코스닥 8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25억을 지금 벌써 돌파한 상황이고 오늘도 수급 좋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고 고환율 시대인데 지금 고환율 수혜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 전략은 간단해요. 지금 28,000원 초반에 있는데 28,000원 이하에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매수했지만 제 목표가는 4만 원입니다. 꽤나 높습니다.
맞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아니고 실리콘2입니다. 자, 4만 원 목표가로 잡아드릴 테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26,0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 생각하시고 추후에 재매수 꼭 다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실리콘2. 내 가격 전략 더 계속해서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잡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이재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저녁 10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